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 현재 마취과장을 맡고 있는 민두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저희 마취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요. 그리고 많은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희까지는 원래는 마취과였어요. 그러다가 2010년 그 언저리에서 저희가 이제 통증 외래도 이제 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취 통증의학과로 이름이 바뀐 겁니다. 단순히 마취만 하는 게 아니라 술전, 수도 통증 치료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만성 통증 같은 암성 통증 아니면 뭐 신경병성 통증 같은 것도 저희가 외래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몸이 좀 약했어요. 지금도 많이 약하지만 그래서 의사가 되면 항상 그런 불안증 같은 것들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내 자신 안에서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사가 됐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해결이 안 됐습니다. 계속 불안합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그 병원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보람될 거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선배들이 또 위에 이미 마취과 의사를 하신 분들이 있어서 얘기를 듣고 저도 이걸 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취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항상 이게 매번 모든 사람이 똑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매번 새로운 이제 마취를 한다는 느낌으로 매일매일 마취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마취할 때 맞자랑 마약할 때 맞자가 한눈으로 보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럼 마취된다 마약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학문적으로 얘기하는 마약들은 보통 WHO에서 기준을 매겨서 그 클래스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마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지는 미국 같은 경우는 DEA, 그러니까 마약관리국이죠. 거기서 정한 약물들이 한해서 이제 마약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약물들은 사실상 생물학적 마약 그런 효과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취제 중에 어떤 것들이 마약일까 들여다보면 정확히 얘기하면 오피오이드, 아편약, 진통제들이 전부 다 마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거 외에는 원래 마약이 없어야 되는데 최근에는 그 프로포폴이 또 우리에서 마약류로 들어가면서 프로포폴도 현재 마약류로서 국내에서는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프로포폴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간단한 이제 뭐 시술할 때 진정 목적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또 내싱할 때 많이 프로포폴 쓰거든요. 내지는 뭐 주사인데 좀 오래 항암 주사 같이 오래 맞는 주사 나올 때도 프로포폴을 써서 진통을 한 다음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많은 범위에서 쓰이고 있는데요. 그럼 과연 이런 것들이 정말 그런 중독을 시키고 결국 나를 마약 중독자를 만드냐, 사실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사실은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중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중독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의학적으로 생물학적 중독과 그리고 심인성 중독. 생물학적 중독은 말 그대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동물에도 실험을 해도 똑같은 경우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쥐한테 코케인을 먹인 다음에 그 똑같은 걸 주면 또 가서 먹게 되는 아무 이유 없이 이런 것들이 생물학적 중독인데 심리성 중독은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어떤 생물학적 부분보다는 그 내가 하고 싶어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조깅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조깅을 하시는 분들이 이유 중에 하나가 조깅하면 기분이 좋아진대요. 그렇다고 조깅은 마약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안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개인적 감정이 그걸 하고 싶어서 어떤 생물학적 욕구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이제 심인성 중독이라고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포폴은 과연 심인성 중독을 일으키는 걸까요? 생물학적 중독성을 일으키는 걸까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집에서 간단히 요리를 하거나 아니면 좀 시간 나면 주변 근처에 공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공원이라도 가서 좀 산책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가정적이신 것 같아요. 갈 데가 없어서? 부끄럽고요. 하지만 제가 이런 말 드리면 저는 와이프를 존경합니다. 네. 첫눈에 반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 종류의 의사들이 있고요. 각자 보는 시간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전반적인 환자의 그런 전반적인 걸 살피는 의사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더 건강해질 수 있나. 또 특히 수술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무턱대고 그냥 수술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 준비를 하면 좀 더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다. 결과도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